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게 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여기 지금 이미 해보신 분들도 많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 편하게 자유롭게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영화 이야기나 혹은 배우분들께 궁금한 점, 감독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시고요. 저희 차례대로 박주희 배우님부터 인사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박주희입니다. 선주 동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연출연 박선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셋이 이렇게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영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또 GV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네, 대답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석호 배우님. 네, 저는 비밀의 정원에서 상우 역할을 맡은 전석호입니다. 여기 오늘 동문회에 그냥 근처 살고 있어갖고 그래서 그냥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떨리는데요. 이 에무시네마가 이제 관객분들하고 뭔가 도란도란 이야기하기 굉장히 거리도 좋고 아름다운 극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비밀의 정원을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로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2015년 정도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DNA 대조로 범인이 10년 만에 붙잡혔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럼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언론에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은 가해자가 어떻게 붙잡혔는지 그동안 어떻게 숨었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궁금해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10년간 어떤 세월을 사셨을까라는 것에 좀 궁금증이 들었고 그럼 10년 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같이 있다면 관계가 어떻게 그 사이에서 서로의 어떤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계속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뭐 계속 질문들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갈 텐데 약간 몸풀기 식으로 질문을 가볍게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박주희 배우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3명이 동문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같이 다녔었던 사이고 또 저도 저런 석호 배우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이따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박주희 배우님께서는 박선주 감독님의 단편 영화 중에 졸업여행이라는 단편과 그 다음에 너와 나의 거리 1m라는 단편 영화의 혜윤 역할로 출연을 하셨었어요. 류혜영 배우님과 출연하셨었는데 지금까지 박선주 감독님의 그런 작업을 계속 지켜봐 오셨잖아요. 비밀의 정원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들이 좀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냥 한마디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뭐 영화가 어땠고 이거는 사실 보시는 분이 아시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느꼈던 거는 졸업을 하고 나서 선주가 가장 먼저 영화를 계속 할 줄 알았어요. 네네네. 몇 년간의 텀이 있었고 근데 다시 영화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하고 이렇게 장편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예전에 선주의 느낌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더 발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는 입장으로서 너무 대견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주변 이제 동기들이나 애들한테 영화 보고 왔을 때 역시 선주 그대로다. 역시 완성도 있고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대신 진짜 얼마나 또 고생을 하고 고생을 시키면서 정말 뼈와 살을지 갈아서 또 집요하게 했을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딴 것보다 관객의 입장으로서 그 또 시사회에서
또 고생을 엄청 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아. 배우분한테. 그리고 배우분들도 아, 너무 힘들었다. 네,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도 또 한 고생 했으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네, 부족해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전석호 배우님한테 이렇게 마이크 넘겨주고 저를 여기에 앉힌 이유가 사실 그 어떤 힘들었던 점이라기보다 제가 전석호 배우님과 인연은 제 첫 연극 데뷔작을 함께 했었던 배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긴장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사람이라 사방을 벽으로 싼 사람이었고 아, 맞아요. 네, 기억하실 네,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전석호 배우는 그때 저희가 햄릿을 했었는데 리딩할 때 어떤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연습 현장이었는데 정말 마음대로 막 읽는 거죠. 진짜로 그 햄릿 우리가 상상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마음대로. 근데 그때 되게 충격받았고 저는 석호 오빠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재미있게 너무 인상 깊게 그래서 저 괴물은 누구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의 정원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영화 안에서 상우는 제가 느낄 때 되게 통통하고 통통 튀는 물방울 같은 리듬이 있는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우가 약간의 유머 혹은 정원의 비밀을 마주했을 때 그 혼자만의 혼란과 또 이 관계에서 힘듦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진중함들이 더 배우로서 또 캐릭터로서도 되게 매력있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장면 중에 경찰서 안에서 처음 그 두 부부가 갔다가 네네. 나와서 마주했을 때 그 장면이 아, 주차장. 예, 저는 연출 디렉션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혹시 그때 연기했던 기억이 나실까요? 네. 우선 우리 강진아 배우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보고 이걸로 밥 먹고 살 것 같다. 독립영화계 박현민이 되기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리얼 때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예. 있죠. 네, 그런 장면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 디렉션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사실은 찍는 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박선주 감독이랑 동의가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더 풀어줘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좀 과하게 풀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박선주 감독이 많이 이렇게 좀 절제를 해줬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주차장에서의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영화에서 상우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뭘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뭐 태워다 줘야 되나 잠깐만 차를 주고 가야 되나 잠깐만 내가 차를 가져가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그 머뭇거림 사실은 매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지하철을 탈지 버스를 탈지 뭐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의 나의 운세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나의 어떤 그 감정 상태 근데 그건 온전히 나인데 지금은 사실은 정원이라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내가 그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건가? 아니, 잠깐만,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지금 동정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어떤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을 찍을 때 저희가 뭐 배우분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좋대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떤 거를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많은 것들을 한우연 배우한테 맡기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온전히 그걸 받아서 그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내 감정이라든가 내가 이 정도의 텐션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정답을 내려놓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뭐 박선주 감독이나 아니면 우리 무명한 촬영 감독이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네. 얼핏 듣기로 오늘 이렇게 배우들만 왠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 박주희 네, 배우님 그 예전에 작업하실 때 박선주 감독님께서 어떤 초기작은 약간 통제하에 연출이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근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현장이 어땠나요? 저는 선주에 대한 기억은 좋게가 아니라 미아가 너무 오래 지나서 약간 미아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정말 선주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다웠다. 어떻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뭐 다 같이 배우는 입장이고 배우들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다 학교 안에서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즐기고 재미있게 놀러가는 기분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실 집요하게 더 하고 싶어도 그냥 뭐 좀 대충 넘어가서 술이나 마시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왜냐면 우리는 아직 학생이니까 맞아요. 이런 마인드였는데 선주는 물드시하는 분위기가 네. 많았죠. 정말 한 뭐 2학년 때부터 꼰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뽑아내고 나이를 속이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며칠이 걸려서라도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뽑아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왜 이렇게 독하지?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와, 얘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사과하세요. 사과해요. 다 좋자고 하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제가 많은 연출분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주 덕분에 그래도 많이 단련이 돼서 강하게 진짜 자랐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이제 장편 보면서 더 완벽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화가. 얼마나 또 힘들게. 그러니까 스스로도 되게 맞아요. 뭔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인데 네, 맞아요. 또 얼마나 또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배우들이 막 삐리삐리 소리도 냈어. 로봇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아니 우리 그 박선주 감독님 제가 단편 영화들을 좀 뒤늦게 본 편이에요. 근데 영화가 정말 섬세하고 또 인물들 간의 관계 변화에 되게 초점을 맞추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지금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뭐 특별전이 아니면 보기는 힘든가요? 네, 지금 어디 플랫폼으로 보내진 않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내. 완벽해. 마차에 보내.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어느 공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관객으로서 봤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네, 다시 비밀의 정원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초반에 비 그리고 수영장의 물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화 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 비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게 영화적인 어떤 운명 같은 순간이다라고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레딧에 보니까 실제로 살수차가 쓰였고 의도하신 거겠구나 싶었어요. 그 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영화에서 사용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미열에서 일정 부분 가지고 온 모티브들이 있었는데 미열에서 거기서도 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연출을 했는데 영화 전반적으로 뭔가 미리 일기예보를 듣고 비를 맞는 게 아니라 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의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이렇게 맞는 것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우산을 쓰는 장면을 넣은 것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우산을 쓰고 그것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쓰는 장면까지 연결을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비라는 것은 이렇게 좀 사용을 해야겠다, 은유적으로 묘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직업적으로 수영 강사와 목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정원이의 직업이 수영 강사가 되면서 물의 이미지들로 이제 정원이의 어떤 감정 상태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죠. 굉장히 적절하게 직업이 매치가 된 거네요.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그 정원의 직업이 수영 강사라는 것이 이 물의 이미지와 잘 활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말이 많아서 맞아요. 질리신 건 아니죠? 편하게 올려주세요. 편하게 그냥 궁금한 거 이 오픈 채팅방으로 하면 더 솔직한 질문들이 많아서 질문의 질이 높더라고요. 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그 정원에게 어떤 균열이 일어날 때 그런 인물들이 형사, 그리고 엄마, 동생, 그들의 등장이 인물의 등장이 아니라 전화로 시작이 다 되더라고요. 그것도 일부러 어떤 긴장감 조성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건가요? 영화에서 최대한 어떤 긴장감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연출을 할 때. 그리고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경찰한테 전화가 온 다음에 인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뜬금없이 등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뒤늦게 등장을 하게 되면 관객분들이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준비 없이 그 상황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이제 통화하는 부분에서 엄마와 뭔가 사이가 조금 좋지 않은 게 있구나라고 이제 좀 짐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소희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언니한테 직접 전화를 못하고 상우랑, 근데 소희는 굉장히 늦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소희가 너무 늦게 등장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럼 소희를 어떻게 최대한 빨리 좀 입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상우와 통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요. 네. 박선주 감독님의 전작인 미열이라는 단편 영화를 장편화한 게 비밀의 정원이 맞는 거죠? 네. 네. 그 미열에서 보면 지금 비밀의 정원에 나오는 정원의 엄마가 그 미열에서도 엄마 역할로 등장을 하세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정원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네.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 비밀의 정원에서의 엄마의 성격, 태도와 미열에서의 엄마의 성격이나 태도가 달랐는데 그 미열에서의 엄마의 태도가 현재의 이모와 조금은 닮은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밀의 정원을 보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막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그 우리 정원이 이모나 이모부보다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엄마나 동생, 그리고 이제 새 가족이 되는 남편한테는 되게 찝찝거리는 걸 많이 편하게 내버려 두고 이모와 이모부 앞에서는 속내를 잘 털어놔요. 그걸 보고 그냥 제가 느낀 그 감상은 그 엄마나 동생이나 남편은 그냥 자기 자신 거울 보듯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한테 내뱉는 어떤 뾰족한 말들이나 그런 솔직한 표현들이 자기 자신한테도 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아팠던 기억이 있었고, 또 이모나 이모부는 어쩌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오히려 더 편하게 막 더 성질내거나 이러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들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는 배우분들이라 그 이모부는 제가 이제 종교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 있는데 약간 주임 신부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이모는 원장 수녀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 정원에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되게 잘 품어주는 인물들 같았어요. 그래서 정원에게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게 됐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그 설정은 그런 것이 맞을까요? 일단 가족 캐릭터 구성을 처음에 하면서 엄마와 정원이가 관계가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정원이가 그 고향집을 떠나서 도시로 와서 이제 살 때 정원이가 가족을 어떻게 보면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정원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상우와 결혼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원을 좀 품어줄 그런 인물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모부 캐릭터를 먼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왜냐면은 엄마와 소희 그리고 정원의 관계에서 지금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부재를
그 대체해줄 수 있는 어떤 인물로서 이모부를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계속 쓰면서 이모라는 캐릭터가 조금은 이렇게 좀 흐릿하게 있었어요. 곁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좀 너무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헤란 선배님을 염두에 두고 이모 캐릭터를 발전을 시키면서 지금의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고, 다행히도 이제 헤란 선배님을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사실은 그 대사를. 근데 염연 선배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중은 작지만 이모부 캐릭터가 그게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배우들 간에 약간의 애드립도 허용이 되는 현장인가요? 칼 같은 배우 감독님이신데 진짜로요? 허용이 됐었나요? 진짜 궁금해요. 정말로요? 그러면 예전보다 이제 박선주 감독님께서 포용력이 좀 넓어지셨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이때보다는 허용이 됐는데 한두 마디. 근데 이제 대사를 벌금을 냈나요? 저희? 아니, 대사를 있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오케이를 안 하고, 근데 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어릴 때는 주희랑 할 때는 이거 그대로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배우들이 아까 막 로봇가 아니고 제가 막 이거를 정말 이 워딩 그대로 해주길 원하지만 이거를 입 밖으로 막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테이크를 가다가 어느 순간 배우들이 딱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제 그때 오케이가 나고, 아마 눈치껏 나중에 적절한 나왔을 방법을 거예요. 찾으시는 것 근데 같아요. 솔직히 테이크가 많이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말이 많고 이제 다들 말이 많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박선주 감독님도 이제 어떤 단순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동선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 각주가 많이 붙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선주 감독이 왜 이거를 원하는구나를 이제 이해하는 그 과정이 어떤 리허설 속에서 이제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카메라를 돌리기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애드립이라는 부분들을 서로가 이제 허용된 상태에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박선주 감독님 표정을 봤다가 박선주 표정이 이거 아니다. 근데 막 이렇게 정말 이제 농담으로 이제 로봇가 됐다 그러지 로봇 정도는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박주혜 배우님이 비밀의 정원에 출연하셨다면 어떻게 연기했을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했겠죠. 당연히 기가 막히게 하셨겠죠. 그럼 한번 보실까요? 준비됐죠?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힘들었을 거.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울지 마. 그냥 보고 나서 저 두 배우분이 정말 딱이구나. 박선주가 역시 캐스팅도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되게 좋은 연출자일 네네네네. 그 사실 캐스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좋은 배우를 자기 거에 그렇죠. 적절하게 쓰는 게. 근데 진짜 그 캐스팅이 정말 거의 반 이상을 거의 한 90%는 캐스팅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항상 하고 있어가지고. 주희 배우님의 정원도 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우리 비밀의 정원에서의 캐스팅이 너무 좋았다. 네, 상상조차 하지 마셨으면. 알겠습니다. 하기 싫으신 건 아니죠? 다음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중의적 의미도 지닌 영화의 제목이 참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영문 제목도 영화의 후반부와 맞물려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현재 국문, 영문 제목이 지어지기 전에 다른 제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가제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한글 가제목으로 시나리오 단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얼개를 먼저 정하잖아요. 전체적인 구조를 정했을 때 정원이라는 인물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그려야겠다. 영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을 딱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제목이 너무 영화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꿔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극중 배역 이름이 정원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비밀의 정원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관객분들에게 좀 남겨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 근데 영문 제목도 그래서 뭔가 다른 느낌으로 고민을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외국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는데 웨이백홈이 가장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이제 받아서 웨이백홈으로 결정해서 따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읽을게요. 상우 같은 남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남편 같아요. 상우 캐릭터는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석호 배우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네. 제가 그 단편 미열 시나리오 쓸 때 굉장히 그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 읽은 많은 남성분들께서 이제 이런 남자는 없다 하면서 좀 더 과격한 어떤 씬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근데 제가 좀 힘을 얻어서 남편 캐릭터를 잡아갈 수 있었던 건 사실 이제 전석호 배우가 네. 많이 도와준 덕분이었는데, 전석호 배우가 그런 말 듣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 가장 이 캐릭터를 이해해주고 더 되게 사력 있게 생각해주고 제가 지지를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다른 쪽으로 이제 엇나가지 않도록 그때부터 상우에 대한 캐릭터를 좀 잘 잡아줬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그 상우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저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할 때 굉장히 편했고, 제가 이런 방향을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동의를 바로 해주시고 더 좋은 의견을 내주신다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호 캐릭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희는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처음에 그 박선주 감독이 미열 때부터 그려왔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뭐 이렇게 관객분들의 어떤 지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했었을 때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희는 한 번도 만들면서 야 이런 남자 없어. 저희는 그냥 세상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다운 인물을 그려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 어떤 사건, 어떤 현상에서 벌어지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으로 어떤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DNA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있었어요. 더 특별하지도 않고 더 못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 때로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박선주 감독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그 DNA를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나 고맙지만 저는 시나리오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미열 때부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또 이제 박선주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남성적인 시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개소리 듣지 말아라. 아무 필요 없다.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저희끼리 말도 안 되는 잡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꺼지라 그래라. 네가 갖고 있는 그림이 나는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네 방식대로 네가 그려낸 인물로 그대로 그려내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미열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미열의 인물을 더 성장시켜서 사실은 비밀의 정원의 상우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실은 비밀의 정원이라는 장면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 있죠, 저희 영화에. 근데 그 사건보다 우리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인간된 도리로서 해야 되는 행위들을 더 집중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가 오는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 초반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태도도 그렇고. 근데 또 그거 역시도 사실은 저 사람의 입장이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평범한 진료였는데 맞아요. 그 정원의 마음을 따라가서 보다 보니까 네. 속 깨끗해요라는 말 자체도 저한테는 피해의식이 있는 어떤 네.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박선주 감독님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어떨 때는 정원의 입장, 어떨 때는 상호의 입장, 어떨 때는 이모부의 입장을 가지고 사실은 되게 다채로운 시각을 갖고 비밀의 정원을 그려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히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영화가 제목도 비밀의 정원이지만 사실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인물의 한 단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 이제 상우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과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의 가족들이 그런 위치와 태도로 정원을 대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 사람들은 각자의 모양대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안에 가족 구성원들 저거 판타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볼 때 되게 평범하고 익숙하게 또 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스테레오타입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기 때문에 자극적이어야 네. 돼라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남성의 캐릭터도 이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선입견인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그 경찰서 앞에서 그렇게 가버린 게 정말 상처를 준 거거든요, 정원이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폭력적인 모습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상우의 모습만으로도 정원이는 사실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들이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대요. 좋다고 합니다. 네. 후반부 수영장에서의 첼로 소리 등 사운드가 주는 힘이 많이 느껴져요. 신경 쓰셨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음악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마찬가지로 고통 받으셨는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세요. 제가 이 전에의 음악 비밀의 정원 이전까지는 음악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 단편 영화에다 보니까 음악이 들어오면 좀 과장되거나 좀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음악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작업을 할 때 제 나름대로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정원이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자라는 이제 심리를 음악으로 표현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된 이제 악기로 첼로를 사용을 해서 좀 무게감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더 땅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첼로의 음이 굉장히 이제 어둡게 이제 음악이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뭐 정원 그 경찰이 집에 찾아오기 전에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이제 그런 장면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정원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딱 엔딩 크레딧 나올 때는 음악이 굉장히 따뜻한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햇살과도 같은 거기서 이제 음악 감독님이 못다한 한을만 아, 풀어내시 네. 해소해야지. 해소를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 감독님이 하셨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딥하게 좀 음악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한우연 배우님의 저는 그 소리가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리얼에서와 또 다른 톤의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가는 듯하면서 단전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 힘이 중대 연극영화. 네, 중대 연극영화가로서 네, 발성 훈련을 열심히 하신 것도 있겠지만
캐릭터 분석이 또 다르게 변화가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정원의 그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져서 정말 멋있었어요. 아 맞아요. 조금 이제 이게 미어리에서 확장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영화라고 그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캐릭터도 미얼과 조금 달라요. 그 정원이의 캐릭터가 네, 다르더라고요. 미얼은 조금 더 약간 여리한 느낌이 있다면 비밀의 정원에서는 일단 직업적으로도 수영 강사의 어떤 직업이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강인한 어떤 느낌이 있었으면 단단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슷한 어떤 씬의 연출에서도 조금 다르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출자의 어떤 주문도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그 혹시 감독님께서는 제작 이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촬영 때나 아니면 네. 사실은 저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이게 뭐 후회해봤자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이렇게 여유가 없었지? 막 이 생각? 그래서 과연 여유 있는 감독이 되실까요? 조금이라도 네, 여유가 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니까 그걸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인데 저 혼자 너무 진지하게 이제 굉장히 몰입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민감한 어떤 테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좀 자기 검열을 하고 시나리오도 검열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모두가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오케이를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오케이를 내리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유롭지 못했던 것? 이제 그런 게 가장 아쉬워요. 아마 뭐 이제 저예산 영화라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시간적 여유 그렇다고 뭐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 해서 그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배우 역시도 사실은 저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주는 스태프분들이고 감독님인데 어떤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보면서 많이 들죠. 네. 뭐 이제 배우분이라서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좀 리프레시하고 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조금만 있었어도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무엇이 부족했고 내일 이거는 한번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라고 사실은 뭐 반성 아닌 반성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젠 너무나 이제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짐이 많았어요. 박선주 감독이 가져가야 돼. 이게 사실은 뭐 스텝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 사실은 1인 다역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은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내주기 위해서 많은 배려와 그리고 또 뭐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영화의 가장 첫 번째 관객인 거예요. 박선주 감독님이. 그리고 이제 아마 가장 마지막 관객이 될 텐데 사실은 처음과 끝을 자기 스스로가 열고 닫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짐을 같이 덜어내 주려고 해도 사실은 그 무게감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쉽게 벗어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이 첫 장편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아까 이 박주희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박선주라는 감독이 또 어디까지 또 올라가고 또 열었는데 아 역시 박선주였구나. 저 배우들 또 역시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하지만 소문 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서 소문도 그렇게 크게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조금 더 이제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박주희 배우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힘들어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옆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죠. 안쓰러운 부분이 들었겠죠, 네, 동료로서.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찍을 때도 꼭 미열 때도 그렇고 비밀의 정원 때도 그렇고 좀 아팠어요.
한 번. 그래갖고 좀 알으면서 찍었군요. 저 단독주택 그 이제 시간 지나고 그다음에 법원씬 지난 다음에 단독주택 씬을 이제 저희 한 3회차 정도 찍었는데 그때 내내 아파가지고 거의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누워 있고 그랬었어요. 잠을 아예 안 자면서 잠을 안 네, 자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식사도 거의 편집 안 편집까지 하셔서 좀- 안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여유 있는 연출을 거의 못 봤어요. 다들 어쨌든 끙끙 앓아가면서 자기 작업에 몰두하시는 것 같은데 주희 배우님이나 석호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힘들어도 그 힘든 게 또 되게 즐기면서 하는 배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고마운 연출이 저는 그런 연출이 고마워요. 이런 같이 뜨겁게 탈 수 있으니까. 그런 연출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전석호 배우가 현장에서 근데 그런 얘기는 한번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번 되게 옆에서 어디 아프다네? 케미가 좋았던 걸로 넘어갈게요. 네. 자, 이분은 이제 글귀까지 적어주셨네요. 교보생명 광화문 현판에 적힌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이라는 글귀를 보면서 비밀의 정원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감사합니다. 빛과 철을 예를 들으셨는데 빛과 철이 모두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면 비밀의 정원은 모두가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은 영화를 통해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혹시나 말씀하고 싶으셨나요? 딱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상처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그걸 어떻게 좀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영화에서는 가족들 주변에 기다려주고 그 이해해주는 어떤 가족들이 존재하고 정원 스스로 어떤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나와서 그것을 조금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나아질 수 있겠지.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겠지. 앞으로 희망을, 그러니까 뭔가 조금의 희망, 작은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살며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관객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뭔가 보통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삶은 조금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도 삶은 지속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느끼시고 조금의 어떤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관객으로서 그 정원 곁에서 제가 자꾸 따라가는 듯한 같이 걷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정원이 과거에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한 생존자지만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을 연출로서 보여주고 계시고 재미있었던 건 이제 그 남편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원은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이 있고 자기가 밀어냈던 엄마와도 같은 구도에서 엄마가 또 식사를 제안하는 그게 일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 식구라는 게 같이 한 집에서 밥을 나눠 먹는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일상의 지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엮어놓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네요. 정원과 소희도 찐자매 같았어요. 맞아요. 네. 둘이 오랜만에 봤는데 왜 왔어? 이런 거 좋았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필모그래피를 두 분이 한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전에 이지원 감독님. 네, 2015년도에 시작된 것인가? 하여튼 그런데 여름밤이라는 단편을 보고 그 미열에서 한현 배우를 캐스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단편 영화를 보고 정다은 배우가 굉장히 인상에 남아있어서 나중에 같이 한번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가 비밀의 정원 시나리오를 쓰면서 정다은 배우를 염두하고 썼어요. 그 배우. 네. 네네. 저희 혹시 질문 또 있어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손미님, 네. 오르골을 비롯한 소품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것을 통해 과거와 현재로 오고 가는 지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그 과거에 대한 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영장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남편과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플래시백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플래시백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모습들을 딱 잘라다가 제시하는 거는 감독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의 시선이 아니라 영화에서 정원의 감정을 관객분들께서 좀 따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정원이가 기억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어지도록 정원이가 그 나무 어두운 그 숲에서 나무를 보는 것도 과거의 장면이 아니라 현재의 정원이가 느끼고 있는 그 과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연출을 했고 그 오르골 장면도 이제 그 우산 쓴 그 오르골을 보면서 상호와의 어떤 한때 이런 것들을 좀 그 현재에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모습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결을 계속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씬과 씬 사이를. 네. 그런 소품 활용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이건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싶고 배우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두 배우분이 굉장히 활발히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 어떤 연출자와의 그런 작업이 좀 즐거우신지 아니면 아니요 이 감독님이다 엄청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 어떤 현장에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좀 이 작업은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박선주 감독님은 배우들과 연기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프리 단계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희열이나 즐거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주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꾸 뭐 되게 냉정하고 독한 이미지로 이렇게 너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날카로워.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 이후에 작업들을 하면서 선주가 되게 그리웠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영화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언제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영화를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 거를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뭐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나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주위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괴롭히지? 왜 괴롭히지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 때문에 너무 좋은 장면이 만들어지고 나도 이걸 할 수 있구나라고 느껴서 사실 엄청 감사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독을 사실 현장에서 만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독립영화를 했기 때문에 만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주한테 가장 좋았던 점은 자기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근데 그런 걸 알고 있는 감독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뭐 상업영화든 뭐든 간에. 근데 그런 거를 불안하고 잘 모르는 거를 들키는 순간 배우들은 너무 불안하고 믿음이, 신뢰감이 없어지는 건데 선주는 저는 어쨌든 제가 세 작품을 찍었는데 한 작품을 찍고 나서 그냥 얘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던 간에 얘는 그냥 잘 만들어내는 애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신뢰감을 주는 감독이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선주가 그런 걸 갖고 있어서 또 그런 감독들 만나고 싶어요. 저는. 네. 저희가 뭐 세상에 공개는 안 됐지만 같이 작업한 게 5개거든요. 단편이. 네, 5개요. 학생 때 작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5개면 장편을 하나 하죠. 공개가 없어.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주희랑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 거의 모든 학기를 주희를 캐스팅을 하면서 계속 영화를 찍어서 거의 페르소나냐고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주희랑 계속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제가 영화를 하는 어떤 재미를 안겨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희열을 막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와서 괴롭히고 희열을 왜냐면 아까 이제 아까 주희가 말했던 장면이 이제 몇 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졸업여행이라는 영화에서 주희가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장면 진짜 근데 기억나요. 그게 주희가 네네. 그때도 제가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에서 걸어 내려와서 티바 앞에 서서 거기서 대사를 치다가 울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안재홍 배우한테 짜증도 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잘라서 컷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한 번에 네, 한 번에 걸어 나와서 통화하면서 중간에 감정이 올라오고 이제 그거를 원했는데 주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감정이 잡히는데 티바까지 걸어오는 순간에 자꾸 감정이 깨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근데 사실 그때 너무 경험이 없었을 때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계속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를 저희가 촬영을 나중에 한 번 더 갔어요. 그러니까 3번 했을 거야, 3번. 3일 동안. 한 번에 비가 와서 못 찍었고 한 번에 이제 하다가 해가 넘어가 같은 장면을 3일 네네. 지독하네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때 주희가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제가 원하는 그 울음을 근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왜 놀라웠냐면요. 이 영화 진짜 어디 왓챠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영화가 통제하에 찍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요.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두 배우가 가진 매력이 자유분방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놀랍네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저희가 스물 막 4살 5살 이때였는데 고등학생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우는 게. 그래서 근데 유아적인 애기처럼 그런 울라고 거였으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울라고 막 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그때 저는 얘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니터 보면서 저도 눈물이 살짝 오. 나고 막 약간 이제 뭔가 딱 느낌이 이거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상상했던 그림이 딱 성취되는 오. 그 순간이 그게 딱 기억에 딱 남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하자 했어요? 딱 오케이. 한 번 더 했는데 그게 별로여서 그냥 그걸로 갔던 거예요. 지금 생생히 기억이 나시네요. 왜냐면 제가 하고 나니까 너무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더 완벽하게.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 했는데 그 느낌은 안 났던 것 같고 사실 그것도 정말 눈물이 그냥 말라버리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내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어 선주야 이러면서 진짜 미안한데 이걸 잘라가도 나 정말 못할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정말 외로웠어요. 그냥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울지 않는 버전으로 가자. 다 기다리고 있었고 막 반나절을 저는 막 앉아서 약간 무릎까지 꿇었던 것 같아. 나 진짜 못하겠다고. 근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정말 냉정하게 아니 할 수 있어. 찾아보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차갑게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됐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 감정에 이입했다기보다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잘 나왔어요. 화가 나서 울음이 막 억울하고 그래도 가장 작업하고 싶은 감독님은 이렇게 뽑아주는 뽑아내면 사실 배우들은 좋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저도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네. 이거 됐다. 이 장면으로 됐다. 네. 그래서 묘하게 아유. 근데 전 공감이 돼요. 네. 네, 뭔지 아시죠? 오늘 정말 외롭네요. 자, 우리 박선주 감독님은 그러면 뭐 프리 단계에서 어떤 작업들이 배우들과의 작업이 좀 즐거우세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같이 설명을 했는데 얘기하면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그 상상하던 그 순간이 딱 그 현장에서 딱 잡혔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좀 희열을 느끼고 제가 영화를 계속 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네. 우리 전석호 배우님은 어떤 현장이 좀 즐거우세요? 뭐 지금까지 쭉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아까 뭐 누가 말씀하신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DNA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개인의 신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 감독과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하고자 이야기는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는 어떤 그 안에 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많이 잘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몸이 힘들고 어떤 물리적 시간이 없었을 때도 사실은 그거를 끊임없이 되뇌고 또 고민하고 했던 그런 작업이었고 그리고 그런 작업 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작업을 했었을 때 어떤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우리가 해낸 그 무엇이 관객분들한테 어떤 조금이나마 어떤 감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비밀의 정원은
그 피해자 생존자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사처럼 타인에 의해서 떠밀려온 혹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원과 그 주변에 둘러싸인 가족 관계로 잘 말해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웃음거리도 많았고 또 나름 깊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관객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주희 배우님부터 마지막 소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진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GV 너무 오랜만이라서. 근데 너무 편하게 진짜 진행을 너무 괜찮았어요? 아니 근데 약간 위계의식 느꼈잖아요 저. 석호 오빠가 너무 이때라 싶은 그래서 잠깐만 내 질문이 아직 제가 넘기는 거 좀 보이셨을 거예요. 네네네네. 저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못 물어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많았지만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선주는 분명히 이미 본인이 잘하고 본인이 어떤 거에 재능이 있는지 알고 있고 그게 이미 단편과 지금 영화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개성을 갖고 좀 더 이번에는 좀 편안한 또 풍족한 촬영장에서 진짜 애정 있는 말이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연출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책임감을 좀 덜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런 말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너무 오글오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너무 고맙고요. 오늘의 소감은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개봉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 홀가분하고 제가 2016년부터 단편 미화부터 시작해서 거의 5년 정도 이 영화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홀가분했어요. 사실 4월 8일 이전에는. 근데 그저께부터인가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되게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 정말 떠나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 들어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관객분들과 제가 어제랑 그저께도 했었는데 되게 계속 뭉클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관객분들이 한 분, 두 분, 몇 분이 오시던 간에 정말 되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영화도 봐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진아 선배님과 주희와 그런 것 같아요. 제 영화를 되게 20살 때부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시간들이 되게 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대 중반까지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두 분도 너무 저도 계속 멀리서 응원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 제가 진아 선배님 졸업하자마자 한 연극 보면서 울었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가 막 20 그때도 막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그래도 더 잘 앞으로 그냥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자리 지켜가면서 잘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혁 배우는 사실 오늘 원래 지금 그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공지가 잘 안 돼요. 지금 GV 갑자기 참여하셨죠. 네. 사실 두 분 그래서 모두. 네, 드라마 스케줄이 딱 이제 잡히면은 올 수 있으면 계속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석호 오빠가 그 GV에 와주면은 전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왜냐면은 저 혼자 계속 진지한 얘기하고 있으면은 관객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우울하신데 웃음 담당을 항상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정석호 배우가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하고 오히려 저보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나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항상 해주셔가지고 너무 애정이 팍팍 느껴졌어요. 네, 너무 이제 오늘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 시간을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웃음을 털고 있는 전석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또 주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아직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도 그리고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강진아 배우도 그렇고 박주희 배우도 그렇고 너무나 위치에서 잘해주시는 배우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굉장히 오랫동안 품어온 영화이고요. 이 영화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관객 여러분들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